근데 성심당 빵은요? 나머지 빵들은 맛이 어땠어요?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드리면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전 동생의 안내를 따라 노잼도시 형, 노잼도시 아니라니까요. 맞다, 유잼도시 아니 꿀잼도시 대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빼먹은 게 있었죠. 바로 성심당. 누군가는 대전을 성심당에 의한, 성심당을 위한 성심당의 도시라고 하던데 아니 대전은 과학의 도시지. 아닌데 요즘엔 시원한 야경의 도시거든. 아닙니다. 나 꿈돌이의 도시죠. 싸우지들 마세요. 제가 오늘 과학관, 성심당, 그리고 대전의 숨은 맛집들과 수많은 야경 스팟들까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다름 아닌 국립중앙과학관이에요. 뉴턴과 장영실 선생님이 지키고 있는 이곳. 제가 꿀팁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꿀팁? 박물관은 그냥 구경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체력과 집중력은 정해져 있는데 여긴 국립중앙과학관. 이름답게 꽤나 규모가 커요. 그래서 꿀팁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 박물관 입장 전에 홈페이지에서 창인아래관 입장권을 끊으세요. 2시간 동안 체험형 관람이 가능한 전시관인데 성인 입장료가 2,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은 거의 다 무료던데 무료 전시만 보면 안 돼? 그것도 가능하지만 여기 창의나래관 꽤나 재밌고 유익하니까 한번 보고 판단하세요. 미리 예매한 QR코드 티켓을 보여주고 창의나래관 입장. 바로 2층으로 올라가면 4D 상영관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4D 상영 구리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영 중인 문썬더. 솔직히 이것만 2,000원 내고 봐도 괜찮아요. 달기지의 운석 파편이 떨어진 위기 속에서 지구로 탈출하는 과정을 그려낸 4D 컨텐츠인데 박진감 넘치고 실감납니다. 순식간에 엔딩까지 몰아붙이는 스토리부터 근사한 그래픽의 4D 효과까지 꽤나 공을 많이 들였어요. 거기다 이 박진감 넘치는 4D 체험을 전 무려 혼자서 했습니다. 그만큼 평일에 국립중앙과학관은 널널한 편인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증강현실 체험. 여기선 공룡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번 가까이 가볼까? 애완동물처럼 공룡을 쓰다듬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캥거루 펀치를 날려보기도 했는데 녀석들 반응이 꽤나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립중앙과학관의 두 번째 꿀팁. 창인아래관에서 진행되는 3가지 쇼를 놓치지 마세요. 먼저 1층에서 벌어지는 드론쇼. 5개의 드론이 군무를 펼치는데 무려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조종. 하지만 철창 속에서 벌어지는 드론 군무가 답답해 보이고 심지어 한 대는 공연 중에 추락. 삼가 드론의 명복을 빌면서 조금 더 재밌는 다음 공연으로 향했어요. 바로 전기쇼. 정전기 발생 실험도 하고 번개 체험도 할 수 있는데 소리가 엄청 크네. 심지어 이 소리를 이용해서 연주까지 보여주는데 그때 단체 어린이 친구들이 입장했어요. 저 아저씨 혼자 왔나봐. 어른이 왜 혼자 왔어요? 아저씨 친구 없어요? 어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내가 옛날엔 니들보다 친구 많았거든. 난 무려 한 반에 40에서 50명씩 친구가 있었는데. 워워워, 나이 먹은 티 내지 말고. 암튼 비록 몸은 다 컸지만 과학을 바라보는 영혼만큼은 나름 순수한데 적절한 비유가 떠오르질 않네. 근데 피아노 건반을 밟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바로 영화 비. 거기서 하루아침에 어른이 된 어린아이 배우 톰 행크스가 발로 피아노를 연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팁. 성인분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호기심 가지고 여러가지 체험을 해보세요. 저 역시 드론 조종도 하고 2층에 있는 개방형 수장고로 가서 거북이 화석도 만져보고 삼엽충 화석도 만져보고 교과서에서만 봤던 암모나이트도 만져보는데 마치 초딩 때로 돌아간 것 같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꿀팁. 3가지 쇼 중에 마지막 동심을 절정으로 이끌어줄 로봇쇼를 놓치지 마세요. 먼저 이 파란 로봇부터 만나보면 나 물병 던져서 세우기의 레전드. 어디 실력 한번 볼까?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도전은 3-3번이 국룰. 다행히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은 성공했고요. 다음은 옆에 있는 오렌지 로봇. 말로 하지 않고 바로 특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농구공 집어서 3점 슛. 스테픈 커리 저리 가라 하는 슛 실력이에요. 심지어 발사각이 엄청 낮은데도 정확도는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하얀색 로봇. 제가 내는 퀴즈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림 실력이 뛰어난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퀴즈 시간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이라이트 로봇쇼까지 관람하면 이제 창의 인재관은 다 둘러봤고요. 안쪽 무료 전시관에서 원하는 것들 보시면 되는데 난 시간이 부족한데 꼭 봐야 되는 것만 알려줘. 바로 5번째 꿀팁. 다른 곳은 몰라도 자연사관은 꼭 들리세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여기 자연사관은 정말 특별한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입구에서 트리케라톱스의 거대한 화석부터 만날 수 있어요. 에이, 이런 공룡 모형은 요즘에 테마파크에도 있다고. 모형 아니고 진품. 무려 70% 이상 진짜 화석으로 구성된 놈이에요. 외국에서 직접 구입해온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거기다 매머두도 한 마리
사람이 있는데 이놈 역시 진품.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모조품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다 희귀 생물의 화석들도 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함석 이작도 토날라이트까지.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건국한 게 4356년 전. 근데 이분 나이가 25억 살. 와, 진짜 엄청난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물 건너온 정도가 아니고 달에서부터 출발 우주를 건너온 월석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전시품이 꽤나 많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자연사관만큼은 반드시 관람하세요. 야외로 나가면 나로호 모형도 있고 형님들 중에 기억하는 분 있을 것 같은 엑스포 열차,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어린이 박물관까지 있으니까 날씨가 따뜻할 때 가족끼리 나들이 하기도 좋겠죠. 그렇게 과학관을 보고 나니까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다들 대전 하면 무조건 들리는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의 상징, 대전의 명물, 어떤 분들에겐 대전 그 자체가 되어버린 곳, 바로 성심당으로 가볼 거예요. 성심당 지점이랑 본점 중에 어디로 가야 돼? 바로 첫 번째 꿀팁,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성심당은 대전에 크게 4개의 지점이 있는데 다양한 빵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가시면 돼요. 난 무조건 빵 종류 많아야 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구경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본점으로 가세요. 하지만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성심당 본점 근처엔 사람도 차도 엄청나게 많아요. 잘못하면 주차부터 웨이팅, 빵 고를 때 또 웨이팅, 계산할 때 또 웨이팅, 그렇게 기다리다가 모든 체력을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꿀팁, 주차는 성심당 쪽 주차장 말고 다른 곳을 이용하세요. 성심당 방문 시에 1시간 무료 주차권을 주는데 본점 주차장 말고도 우리들 공원 주차장 그리고 현대 주차장까지 3개의 주차장에서 주차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점 주차장은 항상 붐비고 나머지 2개의 주차장은 차량이 더 적어서 그나마 한가하고 많이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들 공원 주차장이나 현대 주차장에 차를 세우세요. 다음은 세 번째 팁, 매장을 헷갈리지 마세요. 큰 길가의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는 케이크를 파는 곳이고 성심당 옛맛 솜씨는 빙수랑 전통 간식을 파는 곳이고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매장이 각종 빵을 파는 성심당 본점이에요. 와, 줄이 너무 긴데 줄 안 서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팁, 줄 서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앱에서 픽업 주문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앱으로 미리 주문하고 성심당 본점의 예약 시간에 맞춰 가면 줄 서지 않고 픽업이 가능한 거죠. 거기다 앱에서 택배 주문 역시 가능합니다. 저 역시 앱으로 미리 주문해서 픽업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오후에만 나오는 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빵들을 주문에 포함시키면 픽업은 오후 시간에만 가능하겠죠. 이 픽업 기능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해요. 저 픽업 주문했는데요. 그러면 직원분이 안내해주는 쪽으로 가서 기다림 1도 없이 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당장 이 빵 먹고 싶다. 어디서 먹지? 차에서 먹나? 숙소로 가야 되나? 이런 분들을 위한 5번째 팁, 성심당 본점 2층에 테라스 키친이 있어요. 성심당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인데 따로 메뉴를 주문하지 않더라도 구매한 빵을 여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도 빵 맛을 좀 봐야겠어요. 먼저 카레 고로케, 살짝 매콤하고 속재료가 꽤나 실한 편이지만 다른 빵집에 비해 맛이 특별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튀김 소보로. 이건 성심당 시그니처 메뉴인 만큼 진짜 맛있어요. 빵 위에 올라가 있는 소보루가 엄청나게 달콤하고 고소한데 안에 들어있는 파당금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다음은 성심당에서 파는 밥으로 가볼게요. 바로 김치찹쌀 주먹밥. 근데 이건 밥이 아니고 그냥 좀 떡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 떡진 밥을 좋아하지 않고 기름기도 좀 많았기 때문에 전 그다지 맛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창 빵을 먹던 중에 대전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혹시 성심당에서 배 다 채우셨어요? 지금 먹는 중이야. 제가 주소 찍어 드릴 테니까 디저트부터 사러 가세요. 진짜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성심당 빵은 마지막에 더 소개해드리고 디저트부터 사러 가볼게요. 근데 빵을 먹고 나서 디저트로 또 빵을 먹는다, 전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디저트를 먹기 위해선 밥을 좀 먹어야죠. 바로 근처에 있는 한가람 식당으로 갔어요. 전 여기서 9,000원짜리 오리 주물럭 2인분 저녁에 청국장 포함해서 세트 메뉴 2만원에 해드리는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바로 청국장에 오리 주물럭까지 2인분 주문했습니다. 반찬은 시금치, 무장아찌, 오이무침, 고사리에 콩나물, 칠개무침, 상추까지 나왔고요. 대망의 오리 주물럭 그리고 청국장 근사하게 한 상 차려냈어요. 먼저 오리 주물럭부터 한입. 달짝지근한 양념에 적당히 매콤해요. 고기도 꽤나 부드러워서 쌈에 밥이랑 같이 싸먹으니까 깔끔했습니다. 다음은 청국장. 역시 이 맛이에요. 청국장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맛. 간도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고 구수합니다. 역시 빵도 좋지만 한국 사람은 밥이죠. 거기다 맛까지 있으니까 진짜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마쳤으니까 이제 디저트를 먹을 수 있어요. 대전 동생이 추천해준 베이커리, 중구 선화소로에 있는 다소리 과자점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조그만 베이커리인데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빵도 깨끗하게 진열되어 있어요. 여기 디저트 빵이 아주 일품이라고 하니까 제일 인기 있다는 솔티 카라멜 휘낭시에 그리고 바닐라 까눌레, 마지막으로 레몬 마들렌까지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대전의 야경 스팟을 소개해드리겠다고. 이전 영상에서 맛배기로 보여드렸지만 요즘 대전 야경이 미쳤습니다. 먼저 대전 야경의 첫 번째 스팟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갔어요. 근사한 한비탑 앞에서 꿈돌이가 맞이해주는데 디저트를 놓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먼저 레몬 마들렌부터 한입. 오, 맛있어요. 적당히 부드럽고 레몬 향도 과하지 않아서 풍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솔티 카라멜 휘낭시에 마들렌보다 살짝 더 단단하고 식감이 있는데 전혀 퍽퍽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싫어하는 바닐라 까눌레. 사실 전 까눌레 먹고 맛있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엇보다 코팅된 캐러멜이 약간의 눅눅함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굳으면서 지나치게 단단한 식감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디저트 먹을 때 항상 까눌레는 피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 다소리 과자점의 까눌레는 오, 맛있습니다. 그야말로 겉바속촉. 카라멜 코팅과 빵의 식감, 안쪽에 부드러운 바닐라 향까지 까눌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빵을 굳이 여기서 먹은 거야? 여기서 벌어지는 근사한 공연 시간을 놓치면 안 됐거든요. 바로 광장에서 벌어지는 음악 분수 공연. 이거 꽤나 대단한 놈이에요. 음악이 시작되면 꿈돌이 주변에서 천천히 물줄기가 솟아납니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색깔과 모양을 뽐내면서 하늘로 치솟는 분수. 공연이 계속되면 바닥에 고인 물에 비치는 아름다운 광경과 멀리 한비탑까지 아주 근사하죠. 더블 보라를 일으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솔직히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분수쇼 봤는데 여기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분수쇼 분위기랑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진짜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환한 시야에 빛나는 꿈돌이 그리고 멀리 보이는 엑스포 타워까지 정말 근사합니다. 만약에 대전에 오신다면 진짜 무조건 코스에 넣으시는 걸 추천하는데 안타깝게도 동절기엔 휴장. 뭐야, 난 겨울에 가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야경 스팟 옆에 있는 한비탑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2층이 생각보다 엄청 높습니다. 바로 저기 저쪽 위쪽에 위치한 곳이 2층이에요. 여기 카페 비노에서 따뜻하고 느긋하게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려온 대전 동생의 전화. 아 형, 대전 오셨으면 더 높은 데 가셔야죠. 맞습니다. 여기 대전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세 번째 스팟 바로 이전 영상에 나왔던 오노마 호텔이 있는 건물 엑스포 타워로 갔어요. 거기 1층에서 호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말고 38층 스타벅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스타벅스. 근데 단순히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커피 아니고 유자 민트티. 유자가 대문자, 민트는 소문자라고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자의 맛이 더 강하고 민트 향은 살짝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상큼하고 꽤나 달달해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왔을 때 커피보다 이 유자 민트티를 더 많이 마시는 편인데 아재들 입맛이나 초딩 입맛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난 스벅 별론데. 그런 분들은 한층 더 올라가시면 폴바셋이 있습니다. 38층엔 스타벅스, 39층엔 폴바셋. 그러니까 취향대로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로 네 번째 야경 스팟 하나 더 보여드리면 한비탑에서 근사한 미디어 파사드가 진행돼요. 이렇게 야경 스팟만 여러 군데,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네 곳이 전부 다 동선 10분 이내예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다양하게 코스를 짜볼 수 있겠죠. 근데 성심당 빵은요? 나머지 빵들은 맛이 어땠어요?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드리면 먼저 토요빵, 겉에는 옥수수 가루 그리고 연유 소보루가 뿌려져 있는데 자색 고구마 맛의 빵과 쫄깃한 식감이 함께 느껴져요. 근데 쫄깃함의 정체는 떡이 아니고 다름 아닌 타피오카. 제 입맛엔 약간 낯설었는데 작은 딸은 이 토요빵이 가장 맛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월럽브레드. 겉면엔 호두가 진짜 많이 붙어있고 안에는 견과류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 빵은 호두 맛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호두 좋아하는 분들만 드세요. 다음은 노아레즌. 이 빵은 꽤나 밀도가 높아요. 좋은 말로 하면 포만감이 있고 나쁜 말로 하면 약간 퍽퍽해요. 건포도에 호두까지. 이놈 역시 안쪽이 꽉 채워져 있는데 처음 먹을 땐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한 조각 잘라서 크림치즈 발라 먹으니까 진짜 개꿀 맛이었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한 식사빵이에요. 다음은 명란 바게트. 이건 바로 구워 나온 거 아니면 드시지 마세요. 2-3시간만 지나도 그 맛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갓 구운 상태 아니면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름달 빵을 닮은 이 빅매치. 비스켓 할 때 비, 메이플 시럽 할 때 매, 치즈 할 때 치. 맞습니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려 크림치즈. 그러니까 보름달 빵 맛 아니고 굉장히 꾸덕하고 진한 치즈의 맛입니다. 나 그런 거 느끼해서 싫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메뉴 땅콩 전병이 있어요. 성심당 빵의 장점은 재료를 굉장히 아낌없이 넣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전병 역시 땅콩의 향이 아주 강해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자면 일단 튀김 소보루. 이건 가장 보편적으로 맛있으니까
무조건 드시고, 담백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소요빵이랑 노아레진,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면 카레 고로케 아니면 바로 나온 명란 바게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 크로아상도 먹었는데 진짜 너무 굉장히 매우 짠 편이에요. 거기다 크로아상의 풍미도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는데요. 이쯤에서 제가 대전에서 찐 감동을 먹었던 베이커리 한 군데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파이룸이에요. 이 베이커리는 제가 대전에서 가보고 싶은 곳 중 한 군데로 저장해 뒀다가 우연찮게 동선이 맞아서 들렸는데요. 역시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는 가게고 정갈한 인테리어에 서너 개의 테이블도 있습니다. 전 별다른 생각 없이 추천 메뉴로 적혀있는 소금빵이랑 크로아상 그리고 에그파이를 사서 호텔로 가져왔어요. 캡슐 커피 하나 내려주고 먼저 소금빵을 먹어봤는데 와, 이거 미쳤네. 제가 먹어본 소금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좀 단단한 식감으로 만들어둔 놈, 다른 하나는 아주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놈이 있는데 여기 파이룸 소금빵은 명백한 후자예요. 속이 가득 차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폭신하고 고소하고 적당히 짭조름한 게 맛있어요. 다음은 크로아상. 이것도 미쳤습니다. 겉에는 살짝 단맛이 나고 약간 바삭하면서 속은 굉장히 촉촉해요. 부드러운 버터의 풍미가 혀를 감싸는데 마지막으로 파이룸의 최고 인기 메뉴 에그파이까지 한입. 빵맛에 제대로 KO 당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에그타르트 초대형 버전인데 계란과 크림 그리고 파이까지 방금 비율을 찾은 느낌. 식감도 전혀 퍽퍽하지 않고 바삭합니다. 제가 고른 빵 3개 다 특별하게 다른 맛은 아닌데 가장 완벽하게 맛있는 빵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대전엔 성심당도 있지만 수많은 작은 빵집들도 있었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들르는 빵집마다 맛있었습니다. 아마도 성심당이란 가게가 이끌었던 베이커리의 부흥이 이렇게 작은 맛집들까지 많이 끌어모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가게들 덕분에 요즘엔 빵 축제까지 열리고 있죠. 대전의 작은 빵집들처럼 비록 지금 하는 일이 거대한 사업이 아니어도 엄청나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는 않더라도 당장은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땀과 노력, 소중한 보석 같은 가치가 조금씩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